면역계를 교란시키는 현대인의 적. 스트레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면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자들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지금 웹툰 작가고요. 주로 인권에 관련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플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저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많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하는 일은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낮에 잠을 자는 거다 보니까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많이 피곤하죠. 근선은 한 10년 됐어요. 목욕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헬스장인 데는 맘대로 못 가지. 아무래도 보면 피부가 펀하잖아요. 벌 같은 게 펀하는데 사람마다 스트레스와 염증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의 검사로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혈액 검사로 시작해 스트레스 상태를 보는 뇌파 검사와 심박 변이도 검사, 그리고 스스로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 검사까지 다각도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혜성님이시죠? 네. 혈액 검사는 이제 특히 혈액에서 스트레스랑 관련이 높다고 되어 있는 그런 물질, 그리고 염증이랑 관련이 된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농도를 이제 측정하는 검사를 하신 거고, 혈액 검사로 보게 될 코르티솔은 염증 반응을 정리해주는 호르몬. 염증이 높아지면 이 호르몬도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염증은 스트레스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긴장과 관련되는 신경계를 우리가 보통 교감신경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랑 관련돼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신경계를 이제 부교감 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이 오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면 사실 그게 면역 반응까지도 연결이 돼서 이런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고 취약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시고 교감신경 이완을 위해 이제 치료 다시 요법을 원래 배우게 된 상태로 사례자들. 편안하게 돌아오시고 잠시 따라해 볼까요? 들이마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 크게 내쉽니다. 그다음에 근육에 10초 정도 힘을 줬다가 힘을 쫙 풀어주세요. 셋, 복식 호흡과 근육 이완 요법. 다섯,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따라서 이완되는 원리랍니다. 문득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불규칙한 생활의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가 일상화된 현대인들. 그 고리를 끊지 못하면 회복이 어려운 탈진 상태가 되고 면역계의 소통마저 엉망이 되겠죠. 스트레스 검사를 한 사례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일터에 도착해서 이제 일하려고요. 1차 검사 후 사례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일터에서 잠시 호흡 이완법 하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예성 씨는 새로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1일 차고요. 자기 전에 호흡법 하고 자려고 합니다. 모두 바쁜 일상에도 짬을 내 호흡과 근육 이완 요법을 실천했는데요. 특히 상빈 씨, 새벽에 일하면서도 참 열심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2시 15분이고요. 눈도 와가지고 길이 빙판길 되고. 하여튼 저 눈 좀 붙이면서 일 시작하기 전에 좀 쉬고 있겠습니다. 2주 후 병원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 스트레스와 염증에 변화가 있을지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호흡법이랑 긴장 완화요법 계속 꾸준히 해주니까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깨지 않고 일어나고 또 밤에 일해도 그렇게 피곤한 느낌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콜티졸 그 검사 결과가 다른 분들보다도 가장 많이 이제 감소하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셨어요.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2주 동안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셨다는 거는 정말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빈 씨는 물론 세 사람 모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인 심박 변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염증 지표는 어떨까? 코르티솔 수치를 보면 김승록 씨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 요인 자체는 되게 중립적인 거예요. 스트레스 요인에는 승진도 있을 수 있고요. 결혼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왔던 거랑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땐 우리는 그거를 위협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회복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휴지기가 없다면 계속 이 염증 상태가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을 때 면역질환,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로 발병하게 되는 그런 경과를 밟게 되는 거고요. 이번 검사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스웨덴에서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 10만 명을 추적한 결과 보통 사람들보다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면역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활력이 넘치는 70대 중반의 조기원 씨. 그는 정확한 목표에 공을 맞춰야 하는 골프가 마치 인생 같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지난 40년간 면역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건 실패의 연속이었죠.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조기원 씨는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폐암 환자였습니다. 첫 치료였던 일반 항암 치료. 머리 다 빠지고 몸에 막 각질이 생기고 먹는 것도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과연 이런 게 삶인가 하는 너무나 좀 삶이 너무 서글펐어요. 조금요. 조기원 씨는 탈모와 무기력증까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된 면역 항암 치료. 너무나 데미지가 커요. 그냥 항암은. 그런데 면역 항암은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 다시 할 길 찾으니까 사람이 또 변한다고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또 옛날로 돌아와서 옛날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은요. 면역 항암이라. 어떻게 면역을 활용해 암을 치료하는 걸까요? 왜 암 환자에서 면역 반응이 약하지? 이걸 열심히 연구하던 학자들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2, 3주, 3, 4주 이 정도는 굉장히 그 적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은요,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웬만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를 없애려고 더 노력하다간 괜히 내 몸에 손상만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암 환자에서 암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한 것은 그 브레이크와 같은 요인이 너무 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기능을 차단해 주는 것이죠. 약으로 이제 개발돼서 요즘에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원리를 이제 발명하신 분들, 개발하신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셨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두 과학자는 말합니다.
면역을 활용하면 암과 싸우는 신체 능력도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요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조기원 씨 같은 암 환자에게 맞서 싸울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건 희망적인 일입니다. 땅콩 같은 거 쫙. 지난해 2월부터 9번의 면역 치료를 받은 지금 조기원 씨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이 보면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게 훨씬 많이 없어지고 주로 까맣게 변했어. 이게 이제 한 달 상관이에요. 한 달 상관이거든요. 엑스레이 보면 이런 거, 이런 것들 보이죠? 폐에 퍼져 있던 암세포 덩어리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다행히 암 치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확률이 10명 중에 한 2명? 한 2명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가 확률적으로 한 20%가 채 안 되는 거죠. 경과가 좋아서 이 약을 당분간은 계속 더 쓰셔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면역 조직 검사로 확률을 예측합니다. 그 수치가 50%가 넘는다 해도 막상 둘 중 하나는 치료 효과가 없을 만큼 확률이 낮은데요. 모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폐암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흔한 암이자 제일 치사율이 높은 암이란 말이죠. 지금 새로운 면역 관문 억제 차단제가 나오면서는 면역 치료가 폐암에서 효과가 꽤 많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전이성 비소수 폐암에서는 다른 치료보다도 부작용이 좋고 확률이 꽤 높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다는 걸 아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연세가 드시거나 좀 전신 상태가 조금 허약하더라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면역 항암 치료도 내성이나 부작용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적용도 한정적이라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죠. 이게 이제 수술, 방사선, 항암,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예요. 어느 하나보다는 둘, 혹은 셋을 겸해서 쓰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쓴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뭐 그런 치료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 면역 치료가 특히 폐암에 있어서는 제일 최근에 허가가 되고 도입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모든 환자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다. 손해보거나 아니면 쓰면 안 되는 환자도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요즘엔 틈만 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는 조기원 씨. 그는 면역 치료를 통해 제대로 소통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조금 주세요. 오늘 쌈장 안 해? 조금 주세요. 면역 항암 치료는 그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다시 살아나니까 두 분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